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과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소방시설 공사업 법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목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목적 요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나와 있는 이제 정의들이 있어요. 그죠? 정의들이 있는데, 자, 하나씩 보시면, 일단 소방시설업의 종류가 있죠. 네 가지. 이 소방시설업의 종류 네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에는 소방시설 설계업, 자, 설계업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 그리고 소방공사 감리업. 그죠? 감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염 처리업.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업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시설 설계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설계하는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의 계획,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바로 소방시설 설계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사하는 거예요.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건데 설계 도서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그리고 정비하는 영업을 소방시설 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공사 감리업은 이제 소방시설 공사를 했을 때 이제 검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을 소방공사 감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소방시설 공사와 소방공사 감리를 동시에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와 소방공사 감리업은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방염 처리업이라고 하는 거는 방염 대상 물품, 이걸 배웠죠. 우리 소방시설법에서 나왔잖아요. 방염 대상 물품 배웠죠.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해서 방염 처리를 하는 영업, 바로 방염 처리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방시설업의 종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암기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자는 누구냐? 바로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사람. 그래서 소방시설업자라고 하고요. 감리원. 자, 감리원은 여기죠. 소방공사 감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소방공사 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바로 감리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 소방기술자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방기술자라고 하면은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그 다음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통틀어서 바로 소방기술자라고 명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발주자. 자, 발주자는 누구냐? 소방시설 공사 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발주자라고 하는 거죠. 단,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외.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소방시설업의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뭐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에요. 그래서 업종별로 자본금과 그리고 기술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누구에게?
바로 시도지사에게, 중요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되는 자가 누구다? 바로 시도지사다. 그죠?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를 보시면 바로 업종 영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과 등록증, 등록수첩의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는 자들. 자, 첫 번째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 등록할 수 없고요. 그 다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 안 되고요. 그 다음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 법인의 대표자. 자, 법인의 대표자가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법인 등록 못해요. 그리고 법인의 임원이 2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법인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결격 사유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예요.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이제 등록을 한 후에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 변경 사항을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시설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하고요. 그리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 신고도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다고요. 똑같아요. 자, 다음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도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다고요. 똑같죠, 다? 똑같아요. 자, 다음 7번째 보실게요. 자,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입니다. 지위를 넘겨줄 때, 그죠? 넘겨줄 때.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에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죠? 다 시도지사예요.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신고를 해주냐? 바로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했을 경우에 그 양수인이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위 승계를. 그러니까 지위 승계 신고할 때도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한다는 거죠. 다음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누구에게? 그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다음 소방시설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 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여해주면 안 돼요. 무조건 등록증 같은 경우. 그때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 경우 세 가지.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 경우. 첫 번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러니까 관계인에게 알려야 된다고,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자,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알려야 되는 사항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의 암기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자, 다음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제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와 이제 영업 정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자,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을 등록했을 때, 그죠? 취소할 수 있고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소 사유가 돼요. 그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한 경우,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그 영업 정지 기간에 공사를 했다. 그럼 무조건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이나 영업 정지를 받는 경우, 이건 좀 많아요. 좀 많아요. 자, 몇 가지만 같이 볼게요.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0일이 경과했을 때 영업 정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 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이런 경우도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그죠? 영업정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영업정지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보시냐면은 여기 있죠.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뭐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속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마찬가지 영업정지 받을 수 있고요.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공사의 시정 또는 보안 요구 조치 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 밑에 보시면 방염 성능 기준을 위반하여 방염한 경우, 그죠? 이러한 경우도 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그죠? 자, 방염 처리 능력의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안 돼요. 하도급을 받았으면은 본인이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하도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시공과 감리를 함께한 경우. 이거요. 시공과 감리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사하고 본인이 검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공 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영업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죠? 내용이. 자, 그 다음 과징금의 처분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시도지사가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잖아요. 그쵸? 그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때, 자,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얼마로? 과태료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유 때문에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과징금 처분이 되는 금액 얼마라고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2억 원 이하예요.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자, 다음 착공신고입니다. 착공. 자, 착공신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방시설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신고하는 거예요. 착공신고가. 그래서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소방본부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소방청장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고요. 그죠?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사업자가 착공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경신고. 자, 다음 이제 완공검사 있습니다. 완공검사. 자, 완공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소방시설 공사가 끝났을 때 이제 완공검사 누가 하겠어요? 검사를. 바로 감리원들이 검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완료하면 그죠? 완료하면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완공검사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때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공이 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완공이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공이 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분 완공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부분 완공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공사의 하자 보수입니다. 자, 하자 보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자 보수가. 그래서 자,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공사업자에게, 그 시설을 공사한 사람들 있죠.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 자, 그 사실을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누구에게?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그죠? 그때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죠. 그죠? 부당한 경우를. 자, 보세요. 규정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며칠 이내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요? 3일 이내에. 그러니까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맞죠? 부당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규정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죠? 3일 이내에 알려야 되는데 3일 이내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 그 다음 감리입니다. 감리. 자, 감리가 뭐예요? 감리는 소방시설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 그 소방시설 공사가 적법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거죠. 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감리를 할 때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을 해주냐 보시면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그러니까 설치 계획표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먼저 서면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 검토. 그러니까 설계 도서와 실제로 그 시설한 거, 그 공사했던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할 수 있고요.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그러니까 다 검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 도서와 화재 안전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검토. 그리고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그리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할 수 있고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마지막으로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다 검사하는 업무입니다. 검사. 자, 그때 감리의 종류, 대상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 수행 내용을 감리 일지에 기록하는 등, 자, 무엇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감리의 방법은 뭘 따른다고요? 대통령령으로 따른다라는 거. 그쵸? 자, 그 다음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은 그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배치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감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배치를 해야 돼요. 현장에. 자, 그리고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배치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했을 때도 바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배치 변경했을 때도. 그리고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무엇을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자, 보세요. 자,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자, 누구한테 알린다? 관계인에게 알려요. 자, 관계인한테 알리고요.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알고도 얘기 안 하면 벌금 먹어요. 알죠? 무조건 얘기해줘야 돼요. 자,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걸 따르지 않았을 때. 자,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자, 다음 공사 감리 결과의 통보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공사 감리가 끝났겠죠? 자, 끝났을 때 그 결과를 통보한다는 건데 자,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자, 누구한테 알리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감리 결과를 누구한테 알리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한테 알려야 되고요. 결과.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알려야 돼요. 그리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결과 알려줘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죠? 자, 다음 하도급의 제한. 자, 하도급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받은 것을 또 하도급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하도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도급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단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요. 어떨 때? 시공할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도급할 수 있는데 그 설계나 감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도급 계약의 해지. 자, 도급을 받은 그 도급업자가 자, 계약을 해지당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에 해지당할 수가 있냐 보세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떨 때 해지할 수가 있냐? 소방시설업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되었을 경우 당연히
도급 해지해야 되겠죠.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받으면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적법하게.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경우 당연한 거죠. 그죠?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도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했을 경우 30일 이상이에요. 그리고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입니다. 자, 감리일 제한.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자, 어떠한 경우냐면 이거죠.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 안 된다고요. 본인이 공사해놓고 본인이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집단의 관계인 경우. 기업 집단, 서로 관계인 경우. 그 다음에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안 된다고요. 뭔가 모종의 뭐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 친족관계인 경우도 절대로 시공과 감리를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다음 소방기술 용역의 대가의 기준입니다. 기술 용역. 그러니까 그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술 인력들의 그 대가. 자, 대가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소방시설 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바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의 자,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 자, 설계.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는 통신 부분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르는 방식으로 하고요. 소방 공사 감리. 자, 공사 감리의 대가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로 대가 기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입니다. 자, 시공 능력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소방 시설업을 하는 업자가 이 시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평가. 그래서 시공 능력 평가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 내용을 보시면 자, 소방청장이에요.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공사의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계인이나 발주자가 이제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공 능력 평가를 공시한다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때 시공 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 공사의 실적, 자본금,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되겠죠?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에게? 소방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공사하려면.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 신청 절차, 평가 방법, 공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음 소방기술자의 의무입니다. 소방기술자. 자, 소방기술자라고 하면 누가 있다고 했어요? 소방기술자는 소방 그 자격증, 소방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뭐 소방기술사 같은 경우 있죠?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소방기술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의무가 뭐냐? 먼저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겠죠? 대여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회사만 취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요. 단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 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는 종사할 수 있어요.
그죠? 투잡이 돼요. 다른 업무라고 했을 때, 그죠? 투잡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취소와 정지 사항입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취소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이제 정지가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 보세요. 먼저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해요, 무조건. 그리고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경우, 대여해준 경우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정지입니다. 취소까지는 아니고 정지 사유예요. 그리고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러한 경우도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소방기술자의 실무 교육이죠. 그래서 소방기술자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수교육 같은 것을. 자, 보세요. 자,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무엇을 받는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방법이나 절차,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자의 협회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단체죠. 소방시설업자들의 모임. 그죠? 그거예요. 자, 소방시설업자협회. 그래서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 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로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때 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고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바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소방청장 인가 받아야 되고요.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그리고 정관의 기재사항 및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그죠? 이 정도. 자, 다음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업무입니다. 자,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방시설업의 기술 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그리고 소방시설업의 기술 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 활동 및 행사를 유치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어떠한 업무를 위탁했을 때 이 소방시설업자협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업무를. 자, 다음 소방시설업의 감독입니다. 소방시설업의 감독. 자, 누가 감독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자, 그래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가 있고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 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질문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때 자,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죠? 자,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바로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청문. 자, 어떠한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냐 보시면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 자, 등록이 취소 처분이 되는 사항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소방기술인정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취소되는 경우나 정지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권한의 위임과 위탁입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위임이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업무를 맡기는 거죠.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방청장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고요. 위임. 그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시도지사에게. 그때 소방청장은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어디에 위탁하냐? 바로 실무 교육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실무 교육을 하는 거죠. 위탁받아서. 그죠? 그 다음,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그죠?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떠한 업무냐?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나 신청 내용의 확인, 그죠? 접수받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자의 지휘승계 신고 및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방염 처리 능력 평가 및 공시,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업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이러한 것들을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업무를 했을 때 이제 어떠한 그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불하는 거, 수수료 같은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수수료나 바로 교육비를 내야 돼요. 어떠한 경우를 내야 되냐면 첫 번째,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때도 뭐예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때 이때도 수수료 내야 돼요. 그리고 소방시설업자의 지휘승계를 신고할 때 이때도 수수료 필요하겠죠. 그 다음 방염처리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때, 그리고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때,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때, 이럴 때 다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벌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벌칙은 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사항밖에 없죠. 바로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자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들이죠. 이거 내용들이 많지만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암기할 수 없으니까. 자, 제가 체크한 것만 볼게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그러니까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다. 이런 경우 이런 벌칙을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해서 감리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돼요. 그죠?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요. 자, 다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도 8가지의 그 위반 사항들이 있죠. 자, 표시하는 것만 볼게요. 자,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했을 때, 그죠? 감리원 배치하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을 때, 이럴 때, 그죠?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정지. 예. 정지 처분도 받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보세요.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빌려줬어요. 그럼 빌려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격 취소까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이런 것들. 그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벌금이 아니라 자,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도 다 암기하실 수는 없겠죠? 그죠? 암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거 먼저 암기해 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나머지 사항들도 좀 더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했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완공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칙까지 다 받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